4시까지 그러니까 1시까지는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마감이 됐고요 이미. 그리고 잠시 후 한 30분 뒤면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 6시쯤부터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은 선호도 조사니까 한덕수 후보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다. 그게 그 한덕수 후보가 결국 내가 이 당원 그리고 국민 보수 국민들에게 대한 이 최소한의 예의는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뭔가 하면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가 후보를 교체를 하겠다. 그게 일설이고 또 하나 이설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일설 얘기만 좀 한번 할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게 될 거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반발을 크게 사게 될 거고 결국 이제 전국위원회 내일 전국위를 개최를 해가지고 전당대회까지 급격하게 후보 교체를 토론해서 승인을 받고 그 이제 나머지 그 요식 절차를 거치겠죠. 뭐 간이 전당대회를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친 방식으로 후보 교체가 전국 전당대회 개최하는 것도 이미 공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친 방식으로 이렇게 후보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뒤에 나오는 그 잡음과 반발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또 제 이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제 이설은 그러지 말고 여기에 그 한덕수 후보 원래 그 출마를 요구하는데 서명을 했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50분이 넘습니다. 50분이 넘단 말이에요. 이분들 중에 한 20분이 당을 탈당을 해서 제3당 지금 뭐 이름뿐인 정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제3당에 지금 입당을 해서 한덕수 후보를 거기에 후보를 일단 모시도록 하자. 제3당을 만들어서 기호 3번 한덕수로 만들자. 그래서 그 공직인 의원 얘기 나오네요. 공직인 정치 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선거 비용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일단 후보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그러면 김문수의 요구도 충족하지 않느냐. 적어도 일주일 이상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단일화를 그럼 그때 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김문수 후보의 이 요구 조건도 그러면 우리가 수용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일안이든 이안이든 어떻든 나는 그 후보가 단일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두 사람 다 마음을 못 비우니까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못 비운다는 얘기는 뭔지 압니까? 주변 참모들 때문에 마음을 못 비우는 거예요. 이게 캠프를 해보면요. 주변 참모들이 와라 모이던 참모들이 자기 자신의 후보가 그 최소한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어야만 자기에게도 입신영달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주변 참모들이 후보의 사퇴를 절대로 용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덕수 후보도 어제 보셨겠지만 어제 김문수 후보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시종일관에서 차분하게 좀 얘기한다는 그런 모습이었고 한덕수 후보가 오히려 목소리가 가끔 높아질 때도 있고 또 몸짓 언어도 커질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한덕수 후보가 조급해 보인다 그런 인상까지 주더라고요. 이 김문수 그 후보는 오랜 이제 노동운동을 또 경험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륜이 많이 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잖아요. 약자와의 동행은 오히려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상표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지금 우리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가 높이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두 분의 능력이 다 필요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두 분이 지금 저렇게 필요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느냐. 차라리 한 사람이 형님 문제, 아우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한 사람은 어차피 자리가 하나 있다. 개헌위원장 해서 3년은 길다. 한덕수 후보가 3년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해서 한 사람은 개헌위원장, 한 사람은 대통령을 해서 7공화국을 출범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대권 후보로 또 나오든지 아니면
그리고 7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두 분의 그 소명의식을 다했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은퇴를 하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권력 욕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는. 그렇죠. 만약에 권력 욕으로 국민들에게 비치면 안 그래도 지금 무너져 있는 괴멸되고 있는 이 우리나라 자유우파 범보수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다 이제. 문제가 되어 버린다. 예. 제발 이러지들 마라. 내가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지금 신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언을 드리고 계시고 아마 제발 마음을 비워야 한다. 각 캠프에 얘기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름대로 뭐 저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그 우리 보수 아니면 범자유 진영에 있었던 분들이 이대로 되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옛날에 칼포프가 그 아돌프 히틀러 정권이 출범을 하니까 뉴질랜드로 그 피신을 했잖아요.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 똑똑히 들어라. 이대로 가면 저 히틀러의 이 나이 투쟁 저런 책이나 읽고 저런데 만약에 동조를 하게 되면 이 대리석 이 기업 이 건물 현관 있잖아요. 이 현관에 거미줄을 치게 된다. 두고 봐라. 여러분들은 지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 현관에 잘못하면 거미줄 친다.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면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체제 진정이란 말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정인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이걸 빼버리겠다. 전 변호사님 바로 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